ERP 정보관리사 2020년 5회차 실무 물류 1급 구매 재고관리 무역관리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5회차 2020년 5회차 DB를 리커버리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IQ 언더바 DB 코어 언더바 DB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행시키겠습니다. 파일은 5회차이기 때문에 회사 A입니다. 물류 1급 회사 A 사원코드 홍길동 로그인. 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주계획 작성 내역 중 계획 구분의 품목별 계획 수량이 가장 큰 품목으로 오른 거. 주계획 작성입니다. 구매자재관리, 구매관리, 주계획 작성. 그래서 10월 1일, 계획 기간은 10월 한 달간입니다. 한 달간 동안에 조회. 근데 주문일 때 전장품 SA, 주문 인동품 전장품 SA, 이게 없네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일 때 저의 산악자전거도 없는데요.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자, 판매 계획일 때 200 바이 600 파이프 계획 수량은 505개네요. 그래서 작성 내역 중 계획 구분, 계획 구분이죠. 계획 구분에 이 계획 구분에 따른 계획 수량이 가장 큰 품목. 이거는 505개고요. 앞에 두 개는 아예 이 품목이 없네요. 왜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요? 그 다음에 판매 계획, 판매 계획에 프레스, 프레임 W 이것도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계획, 판매 계획. 뭔가 문제를 좀 잘못 내긴 했는데 답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자,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소유량 전개 내역을 적용받아 청구 등록 시 페달의 소요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청구 등록하라는 거죠. 청구 등록 소유량 전개 내역을 적용받아 그래서 소요 요청 일자는 10월 한 달, 10월 한 달인데 뭘 합니까? 소요량 전개를 받죠. 소요량 적용. 조회 후에 소요량 적용. 소요 예정일은 10월 한 달간 해서 조회. 페달의 소요 수량. 이게 지금 소요 수량인데 페달의 소요 수량 옳지 않는 거. 소요 수량 옳지. 페달 415개. 여기 있네요. 415개. 그 다음에 388개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2444개. 931은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은 같은데 소요 일자가 서로 다르네요. 예. 예. 이거는 이렇게 전개해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잘 봐야 될 게 소유량 전개 내역을 적용받아 청구 등록하니까 청구 등록에서 소유량 전개를 아, 이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해야 되겠죠.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와 동일하지 않는 발주 내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가 있는 말이죠. 동일하지 않는 발주 내역으로 옳은 것은 동일하지 않는 발주 내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좀 비비 꽈습니다. 발주죠. 발주 등록. 발주 내역이니까 발주 등록에서 일단 본사에 8월 달에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주 번호가 4번인데요. 4번에 순번이 여기 번호 넘버이죠. 여기 순번에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가 특별 할인 판매죠. 이거는 일반용 자전거, 이거는 산악용 자전거라서 프로젝트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지금 순번 1번에 특별 할인 판매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발주 번호가 3번이 있네요. 3번의 세 번째. 이걸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지시를 안 했어요. 이게 3이 뭔지. 순번입니다. 3회 발주번호 3번에 순번이 세 번째 순번은 특별 할인 판매. 특별 할인 판매네요. 4번에 여기 보면 4번에 1번도 특별 할인 판매인데 이거와 같지 않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프로젝트와 동일하지 않는 발주 내역은 무엇이냐? 발주 내역은 무엇이냐? 근데 발주 내역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해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두 번째 알루미늄. 이거는 일반용 자전거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6번의 두 번째 2니까 이건 특별 할인 판매. 예, 똑같습니다. 3번도 특별 할인 판매 1번 요거. 그 다음에 8번의 두 번째 니어 MTB. 요것도 특별 할인 판매입니다. 그래서 5번의 두 번째는 일반용 자전거에서 이게 옳지 않습니다. 조금 까다롭네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입고 내역을 입고 일괄 적용 기능을 활용하여 매입 마감 수행 후 주식회사 형광램프 거래처의 공급가액의 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입고 내역을 일괄 적용 기능하여 매입 마감 수행 후 매입 마감이죠. 매입 마감을 해야 됩니다. 본사의 마감 기간이 8월 한 달. 근데 입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입고 내역을 입고 일괄 적용 조회하고 난 다음에 입고 일괄 적용 기능을 활용하여 매입 마감 수행 후 형광램프 그래서 입고 조건은 입고 건별, 마감 일자는 입고 일자 반영, 그 다음에 과세 구분은 전체, 입고 기간은 8월 한 달간 확인. 예, 그리고 그래서 거래처는 형광램프 확인.
하겠습니다. 적용됐고요. 형광 램프의 거래처의 공급가액의 합은 얼마냐? 공급가의 합은 20232400 20232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직접 이제 수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고 일괄 적용 기능이 입고 일괄 기능의 옵션들을 잘 찾아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발주 내역, 발주에서는 발주 내역 중 고객별 미납 수량의 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결한 것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발주 내역, 발주 등록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주 내역 중 고객별 미납 수량, 발주 등록에서는 미납 수량은 알 수가 없는데요. 미납 수량의 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발주 미납 수량, 발주 미납 수량의 합, 발주 내역 중 고객별 미납 수량의 합인 경우에는 현황에서 해야 되거든요. 발주 미납 현황, 발주 미납 현황에서 발주 미납 수량 합으로 사업장은 본사, 기준 일자는 8월 1일, 그 다음에 납기일은 8월 한 달간, 이 기간 중에 조회, 발주 미납 현재 아직 납품 못한 거죠. 그래서 업체별로, 기업별로, 거래처별로 이렇게 정렬이 됐는데요. 거래처별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요. 정렬 및 소개. 이제 정렬은 됐고요. 소개는 거래처별로 소개를 해야 되겠죠. 거래처별 소개 체크하시고 적용. 그러면 이제 빅파워, 제동기어 뭐 나오죠. 빅파워의 미납 수량은 304. 304. 제동기어는 30일 왼쪽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제일물산은 62. 거기까지 맞고요. 금성 다이와 전공 35. 18로 되어 있네요. 여기 잘못됐습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재고 이동 등록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단가 일괄 적용 후 바구니의 공급가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재고 이동 등록 사업장 간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 적용해서 바구니 공급가는 얼마인지 할 때는 단가 설정은 실제 원가 적용, 품목 등록으로 설정한다. 재고 관리, 재고 이동 등록 사업장에 9월 1일부터 이동 기간이 9월 25일까지. 단가 설정은 실제 원가. 이게 이제 여기 위에 클릭을 하시면 단가 설정대로 적용. 실제 원가 적용하시고요. 조회.
그런데 바구니잖아요. 바구니 적용을 했는데 지금 단가가 없죠. 이동 단가가. 그래서 이거를 일괄 적용하라고 그랬죠. 단가 설정은 그걸로 했고요. 일괄 적용. 일괄 적용 클릭하면 적용할 품목을 선택하시오. 하긴. 그래서 바구니를 선택을 해서 단가 일괄 적용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동 단가는 요거, 공급가는 이거. 그래서 공급가는 얼마냐? 11840. 11,840원.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재고 실사 내역 중 전산 재고와 실사 재고와의 차이로 인해 실사 재고 기준으로 재고를 가장 많이 보충해야 되는 품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재고 실사죠. 재고 실사 등록. 차이로 재고 실사 기준으로 재고를 많이 보충해야 되는 품목은 무엇인가? 재고 실사 등록의 실사 기간이 6월 달입니다. 6월 한 달간 초에. 근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여기서는 또 같이 이렇게 합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고 수불 현황, 재고 실사 등록에 재고 실사 현황, 제가 실사 현황에서는 다 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6월달 한 달간 해서 초에 뭐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품별로, 품목별로 이제 품목별로 돼 있죠. 여기 제가 확대를 안 해서 자 일단 보겠습니다. 페달을 한번 보죠. 페달인 경우에 전산재고와 실사재고 차이로 인해서 실사재고를 기준으로 재고를 가장 많이 보충해야 되는 경우 품목은 이거는 29, 27 재고는 보충할 필요는 없죠. 예. 더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사재고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전산재고보다. 이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볼트 배 이것도 더 보충할 필요가 없고요. 이대로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이것도 더 보충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0단 기어 자전거 이거는 실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마이너스 65잖아요. 65만큼 더 보충을 해야 되죠. 예, 실사 재고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산 재고를 이만큼 더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한국자전거 본사에 2020년 발생된 재고 내역 중 와이어링 D의 가용 재고량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가용 재고량이나 안전 재고량 이런 것들은 현 재고 수불 현황에 여러분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현 재고 현황에 본사니까요. 사업장 일단 조회를 하겠습니다.
조회를 해서요. 사업장의 본사. 해당 연도는 2020년도. 재고종 Y형 D의 가용 재고량. Y형 D의 가용 재고량. 가용 재고량은 얼마인가? 가용 재고량은 159입니다. 159.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용 재고량, 이 문제는 가용 재고량을 어디서 찾느냐 이런 거죠. 안전 재고, 현 재고, 여기 보면요. 기초 수량, 입고 수량, 출고 수량, 재고 수량, 안전 재고, 가용 재고, 환산 계수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는 재고, 현 재고 현황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부동 재고 내역 중 수량이 양수이면서 부동일이 가장 큰 품목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부동일이란 말은 입출구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입출구 없는 기간이 가장 양수이면 부동일이 가장 큰 품목이란 말은 입출구가 없는데 너무 오래된 것이 뭐냐, 오래된 품목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재고명세서 씁니다. 부동재고명세서. 근데 이게 이제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 거죠. 창고가 아니고 사업장. 그래서 사업장은 본사. 기준 일자는 이날짜를 기준으로 9월 26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수불기간은 1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준으로, 그까지인데 기준 일자는 9월 26일 이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수불기간까지 다 정했죠. 조회. 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속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속해. 수량이 일단 음수가 아니죠. 음수가 아니고요. 부동일이 26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자전거 수량이 마이너스 70이니까 이건 안 되고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 프레임 W 이거는 수량이 양수이면서 부동일이 101일 동안에 지금 입출구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장 큰 품목이죠. 부동일이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유아용 하이킹. 요거는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 부동일이 가장 큰 수량이 양수이면서 지문을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견적 내용을 적용받아 LC 등록할 때에 페달 S의 외화 금액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LC 등록을 하는 거죠. 자, LC 등록을 하는데 마스터의 LC 견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수출이에요, 수입이에요? 이건 수출이죠. 견적 내역을 우리가 견적을 했잖아요. 그놈 가지고 우리가 LC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입니다. 수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관리에 마스터 LC, 여기 마스터 LC죠. 마스터 LC의 수출. 견적 등록, 견적 처리, LC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전거 본사, 마스터 LC. 그래서 일단 조회를 하고요. LC 구분했고요. 견적 기간이 주문 기간이죠. 9월 1일부터 9월 30일. 견적 내용 적용받는 거죠. 취소하겠습니다. 견적 적용. 견적 기간이 9월 한 달 중에요. 그래서 고객은
YK 페달 확인. 그 다음에 담당자가 김민경. 일단 조회를 하겠습니다. 조회하면 사람 이제 여러분마다 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아니라 적용 건별로 하면 누가 담당자냐 이렇게 나오고, 적용 리스트에는 담당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견적 적용 건별에 담당자가 나오죠. 김민경. 요거 체크하시고 선택 적용. 선택 적용 하시고요. LC 번호 주문일. 이거는 뭐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주문일 놔두고요. 그래서 페달 S에 외화 금액은 7748입니다. 7748. 굳이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굳이 여기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주문 내역에 차후 프로세스 진행된 것으로 옳은 것. 이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 하는 거죠. 사업장 본사 주문 기간, 인테크 거래 구분이 TT네요. 환종, 에나, 유아용 자전거, 출고 처리. 그러니까 출고니까 뭡니까? 수출이죠. 수출이고 TT니까 기타 수출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수출. 네, 기타 수출인데요. 주문 내역 차후 프로세스 거래 한정.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일단 주문 내역이 차후 진행된 것으로 주문 내역의 차후 프로세스 진행된 것으로 옳은 것. 자, 수주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스겠죠. 자, 본사의 주문 기간 9월 한 달 동안, 고객은 인텍 그리고 거래 구분은 TT. 일단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용 자전거, 유아용 자전거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유아용 자전거 검사하네요. 요거는 근데 환종이 엔화로 되어 있는 거네요. US 달러가 아니고 엔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래쪽입니다. 잘 봐야 되겠네요. 유아용 자전거. 자, 유아용 자전거는 무검사네요. 해외 수주했는데 검사하지 말고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절차에 의뢰 등록하고 출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의뢰 등록, 출고 처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뢰 등록, 검사는 하면 안 되죠. 무검사이기 때문에요. 의뢰 검사는 안 되고요. 검사 등록도 안 되고요. 그럼 바로 출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출고 의뢰 검사라는 게 이거는 이런 메뉴는 없죠. 자체에. 검사 등록은 안 되고요. 그래서 3번, 4번 아예 안 되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송장 내역을 적용하여 패킹 리스트 등록할 때 패킹 리스트 등록을 하는 겁니다. 패킹 리스트 등록 순 중량의 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송장 조회창의 중량 계산 항목을 체크한다. 그래서 패킹 리스트 등록입니다. 패킹 리스트 등록. 여기는 수출이죠. 수출인데 마스터 LC 패킹 리스트든 그 다음에 기타 수출 그러니까 패킹 리스트 등록이든 어디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패킹 리스트 등록. 근데 송장 내역을 적용받죠. 송장 조회. 송장 기간은 9월달 한 달 확인. 그 다음에 노티파이 파티 알려주는 그 상대편은 누구냐면 인테크가 있고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요코하마입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여기 아래쪽에 가니까 요코하마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죠. 송장. 이 송장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근데 단 송장 조회창의 중량 항목을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안 했네요. 다시 송장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송장 조회. 중량 계산을 하라는 거고요. 요코하마 인테크에 더 없죠. 확인. 예, 이렇게 했을 때 넷 웨이트 순 중량은 얼마인가? 그래서 보면 순 중량은 이게 전체죠. 이게 32000이 되겠습니다. 32,000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없네요. 네. 자, 다음.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 이대로 따라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선적건 중 인도 조건이 나머지와 다른 선적 번호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인도 조건 있죠. FOB나 CIF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른가 봅니다. 그럼 선적 건수 중 인도 조건이 다른 거, BL 등록이죠. BL 등록. 어디죠? 수입이죠. 수입에 마스터 LC 수입이 됐던, 그건 닫아 놓겠습니다. 기타 수입이 됐던 BL 접수가 되겠습니다. BL 접수. 마스터 LC의 BL 접수도 상관없고요. 기타 수입의 BL 접수도 상관없습니다. 선화증권 접수죠. 선적이니까요. 그래서 선적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 한 달간 확인하시고 일단 조회하면 BL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도 조건이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인도 조건이 여기 안 나타나고요.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은 자세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번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거 이거 체크하시고, 이거 다 체크가 안 되고요. 하나씩 체크하시고 선택 적용. 그럼 여기에 인도 조건이 CFR
CFR이고요. 다시 조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조회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선택 적용. 그러면 CIF고요. 다시 조회해서 세 번째 거 선택 적용. 그럼 CFR. 앞에 거 1번하고 1번은 CFR, 2번은 CIF, 3번도 CFR. 그 다음에 5번 이게 조회하시고요. 그래서 5번 하시고 선택 적용. 그럼 CFR. 그러면은 2번만 CIF죠. 2번이 CIF. CFR하고 CIF의 차이점 뭡니까? 해상이죠, 해상. 해상 운송인데 CFR은 코스트 앤 프레이트잖아요. 코스트 앤 프레이트니까 운임하고 배에다가 실는 운임, 하역 상 이제 위로 올리잖아요. 배에다 옮길 때 들어가는 비용과 운임,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까지 가는 운임, 그거를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죠. 그게 CFR이고요. CIF는 뭐예요? 인슈어런스까지 포함한 거죠. 보험까지, 코스트, 인슈어런스, 프레이트. 그래서 비용, 운임 비용과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보험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트. 프레이트는 운임까지 합쳐서 하는 거죠. 네. 참고로 이제 이게 그 인도 조건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인도 조건을 어디서 찾느냐 그런 거죠. PL 접수에서 했을 때 요걸 이거 TT 이런 걸 PL 접수 내용에 인도 조건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자,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BL 금액의 합계로서 비로블레딩 선화증권이죠. 선화증권의 합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결제 예정일이네요. 결제 예정일. 결제 예정일이 나옵니다. BL 합계, 금액의 합계, 결제 예정일. 그러면 오늘 결제 예정일, BL 결제 예정일이 나옵니다. BL 결제 예정일. BL은 어디에? 수입이죠. 수입 현황. 결제 예정일. BL 결제 예정일. 아마 많은 분들이 실습을 요거는 혼자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걸 별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BL 결제 예정일별 조회. 결제 예정 사업장은 본사. 결제 예정일이 1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확인. 그래서 조회. 그래서 BL이 쭉 나오죠. BL 금액의 합계. 금액의 합계. 14,344.6. 14,344.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문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접하지 않는 그런 거라서요. BL 금액의 합계, 결제 예정일 기준으로 결제 예정일별 조회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